안녕하십니까. 논리와 IoT 코딩의 이철승입니다. 오늘은 이제 배열이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배열. 우리 교재는 이제 50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이제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그리고 바로 예제가 나와요. 바로 예제가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배열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 자료 좀 준비했으니까 이 슬라이드 보고 그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실습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배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배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변수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변수들이 여러 개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변수들을 여러 개 모여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이제 의문이 되겠죠? 그래서 배열을 처리할 때는 대괄호를 쓴다라고 쓰시면 돼요. 대괄호. 대괄호. 이렇게. 그래서 대괄호가 한 개 있으면 1차원 배열.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1차원 배열만 써요. 그래서 이제 1차원 배열도 있고 2차원 배열도 있고 3차원 배열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괄호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배열이 있다.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배열이 나오면 대표적인 반복문인 포문이 나옵니다. 항상 연관돼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도 꼭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배열이란 게 뭔가. 그래서 배열을 먼저 배열의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이제 차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차형. 우리가 이제 문자의 데이터 타입이었죠. 문자의 데이터 타입이고 차형의 변수가 있었고 이렇게 이런 글자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C 언어에서는 한자 한자 만들기 위해서 차형의 변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배열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배열에 집어넣어서 뭘 만들 수가 있냐면 문자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두이노에서는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자형을 만들 때 차형의 배열 형태로 만들고 문자형의 끝에 맨 끝에 뭘 붙였어요? 역슬러시 0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널 문자라고 했죠? 널 문자를 붙여서 문자열의 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배열 요렇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구성을 했어요. 자, 먼저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 자, 일단은 여러 개의 변수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이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0부터 9까지 숫자가 있는데 이 0부터 9까지 숫자를 변수에 넣자고 하니 int a는 0, 뭐 int b는 1, 쭉 가서 어디서 int z는 9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니 뭐가 많아졌어요? 요 A, B, C, D, E, F, G와 같은 변수가 많아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수가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데이터 타입의 값들은 들어오는 데이터 타입의 값들은 어떤 형태예요? 지금 정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 타입도 뭐예요? 정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0부터 9까지 반복적인 작업을 몇 번을 했냐면 10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찰나에 배열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이 배열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물론 지금 예제에서는 int 타입으로 했지만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배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A0부터 9까지 값을 변수 A부터 D까지 지금 4개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4개라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변수 한번 선언해 볼래요? int라고 했을 때 int A는 0. 그러면 요 0값이 여기 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int B는 1. 그러면 여기가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int C는 2. 그래서 여기가 2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int D는 3 해서 여기가 3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0, 1, 2, 3이라는 정수형 초기 값들을 한꺼번에 넣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초기 값들이 다 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트형 변수 쓰듯이 인트라고 선언해 놓고 얘 이름은 뭘로 하지? A, B, C, D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AA로 할까? AA로 하자라는 거예요. 일단 이미 했으니까. 근데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몇 개가 들어갔어요? 4개가 들어갔어요. 4개 이렇게. 그러면 4개가 들어갔다면 여기에 초기 값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괄호를 씁니다. 배열을 해서 0, 1, 2, 3 하고 가로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하고 동일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배열이라고 하는데 대괄호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그래서 1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1차원 배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AA4라는 공간에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AA0, AA1, AA2, AA3이 존재하는 거예요. 공간이 여기 있는 공간이. 그러면 여기에서 차근차근히 AA0에는 순차적으로 0이 들어갔고 AA1에는 1이 들어갔고 여기는 2가 들어갔고 여기는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게 0, 1, 2, 3이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4번은 할 거를 이렇게 한 줄로 만들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배열을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요런 것들, 요 0, 1, 2, 3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첨자라고도 합니다. 첨자. 첨자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인덱스라고 불러도 됩니다. 어떤 걸로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배열의 인자라고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방금 전에 배열 선언했어요. 어떻게 선언했죠? int 정수형이니까 int. 그러면 배열의 데이터 타입인 거예요. 이거는 배열의 데이터 타입이고 배열명은 AA. 그 다음에 배열의 개수가 몇 개 들어갔어요? 4개라고 배열을 뭘 했어요? 선언했어요. 그러면 배열을 선언했으면 지금 배열을 선언한 거예요. 요거는 변수를 선언한 거고요. 요거는 배열을 선언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가 우리가 변수를 선언했다면 자, 변수를 선언했다면 뭐 해야 돼요? 변수를 선언했다면 반드시 초기화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 변수의 초기화라는 게 뭐냐? int a를 썼으면 초기값을 주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배열을 선언했다면 배열에 대한 초기값을 넣어주라라는 거예요. 배열에 대한 초기값을 넣어주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배열의 초기값을 넣을 때 일일이 하나하나씩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넣어줄 수 있냐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int aa4라는 배열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int aa4라는 거 넣어줬는데 여기는 int aa0이 있고 0부터 시작하니까 aa1이 있고 aa2가 있고 aa3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4개의 공간에 초기값을 우리는 얼마씩 줬어요? 0, 1, 2, 3을 줬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4줄인데 만약에 이게 100개라면 100개 가능할 수 있겠죠. 100개라면 요 100번을 반복해야 돼요. 이것도 모순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반복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반복문. 자, 대표적인 반복문이 포문이에요. 근데 포문의 문법을 보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문법을 보면 포문 초기값 조건식 증가값 이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포문을 한번 쓰겠다라는 거예요. 포문 자 초기값이 요거예요. 요거 int i라고 합시다. i가 0이고 자 i가 3이에요. 지금 현재 3.
i가 무엇부터 작아요? i가 4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몇 번 반복하냐면 여기를 몇 번 반복해서 0, 1, 2, 3, 4 4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 이제 배열선하고 i에다가 뭔 값을 넣어주면 되냐면 i 값을 넣어주게 되면 AA0에는 0 들어가고 AA1에는 1 들어가고 AA2에는 2 들어가고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포문을 바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제가. 아무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배열이 나오면 무조건 문법처럼 뭐가 나오냐면 포문이라는 반복문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이란 반복문의 문법은 초기값, 조건식, 증가값, 즉 초기값, 조건식, 증가값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뭘 것 같아요? 자, 한번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자, 요 전에 이게 있겠죠. int 합이라는 변수의 초기값 0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i가 0이고 초기값 int i도 있겠네요. int i도 있겠습니다. i는 0이고 i가 3보다 작거나 갔을 때 i를 증가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i 뿔뿔이라는 거는 이제 또 i 뿔뿔은 뭐가 i는 i 플러스 1과 같아요. i에다가 증가. 현재 i가 0이에요. i가 0부터 몇 번까지 아니라 3번까지예요. 그러면 i가 0이에요. 0일 때 여기 0이죠. 그러면 ai 0이에요. 0번째 합에다가 넣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a가 0일 때 합은 얼마냐면 0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았네요. 삥 돌았어요. 그러면 i 뿔뿔이에서 i 값이 얼마가 되냐? 1이 됐어요. 그러면 i 값이 여가 1이 됐죠? 1. 그러면 합이 지금 현재 값이 얼마예요? 0. 그 0 플러스 1이 됐겠죠? 그럼 합의 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요 합의 값이 이렇게 한 바퀴 띡 돌았어요. 이렇게 삥 돌았어요. 그러면 i 값이 얼마가 됐어요? 2가 됐어요. 그럼 2가 됐고 합의 값이 얼마예요? 1이 됐고 요거를 더하니까 얼마가 됐어요? 3이 됐어요. 그죠? 또 한 번 삥 돌아요. 그러면 i 값이 얼마가 됐냐면 3이 됐어요. 그죠? 합의 값은 얼마가 됐어요? 3이 됐어요. 그러면 최종 합의 값은 얼마가 됐어요? 6이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합의 값은 얼마냐? 6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문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풀었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요 포문의 문법을 바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i가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보면 돼요. 넣어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 초기화할 때, 우리가 배열 초기화, 아까 전에 했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쵸? 0, 1, 2, 3 때, int AA 대가로 1차원별에 4가 들어갔어요. 4가 들어갔단 말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A 0부터 AA 4가 아니라 3까지. 즉, 몇 개예요? 4개예요. 0, 1, 2, 3. 몇 개? 4개. 그러면 여기에 초기값이 중괄호 할 때, 초기값을 넣을 때 이렇게 중괄호 합니다. 배열의 초기값 할 때는 100, 200, 300, 400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100이라는 값이 어디에 들어가요? AA 0번째에 들어가요. 그러면 200이라는 값은 어디 들어가냐면 AA 1에, 그 다음에 300은 AA 2에, 그 다음에 400은 AA 3에 이렇게 들어가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배열을 선언하고 중괄호를 이용해서 뭐를 해줬냐면 초기화를 해줬어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요거는 배열 선언만 해줬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초기화라는 거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죠.
자, AA가 개수가 몇 개예요? 4개예요. 자, 그렇다면 AA 0부터 AA 3까지 있어요. 그럼 요 100은 어디 들어가냐면 AA 0에 들어갑니다. 요 200은 어디 들어갈까? AA 1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건 뭐뭐 있어요? AA 2도 비어있고 AA 3도 비어있는 꼴이 됩니다. 상관없어요. 크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작게 잡은 거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AA2에 들어간 값은 얼마냐면 0이 들어가고 AA3에 들어간 것은 0이 들어가요. 그리고 AA0은 100이고 AA1은 2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볼까요? AA10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AA1000이라는 말은 AA0부터 AA999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1000개가 다 0으로 초기화 됩니다. 0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를 하자면 배열 인덱스가 커요. 뭐보다? 초기값보다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열 인덱스 초기값보다 클 수 있다. 근데 요거 보면 봐봐요. 여기 몇 개 있어요? 4개예요. 그러면 요거 AA0은 100이고 1, 2, 3, 4예요. 4 요거. 즉 0, 1, 2, 3 1개, 2개, 3개, 4개. 그러면 요 500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500을 들어갈 곳이. 그래서 요거는 배열의 초기값이 적어요. 무엇보다? 초기값보다 인자가 적어요. 즉 첨자의 값이 적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예요. 요건 틀린다. 요거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죠?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요 500이라는 값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값들을 이제 넣어줄 때 하나하나씩 넣어줄 수 있지만, 자, 하나하나씩 넣을 수 있지만 뭘로 넣을 수 있다? 포문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포문으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포문으로 넣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예제는 보지 마세요. 일단은 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그러면 뭘 보면 되느냐? 일단은 포문의 문법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자, 나는 5개의 숫자 할게요. 0부터 5개의 숫자니까 4까지 있어요. 그러면 0, 1, 2, 3, 4를 놓고 싶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요게 들어가는 요 값이 뭐예요? 정수예요. 정수.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int a라는 배열에 하나, 둘, 셋, 넷, 5개 5라는 값이 있고 초기 값이 0,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들어가는 값을 포문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i라고 합시다. 요거를 i. 어떤 순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int a가 5라고 선언이 돼 있고, 자, i라겠어요. 반복문 포문 쓴다겠어요. 초기값 i 값이에요. int i는 0이에요. 그죠? i는 0. 그러면 i가 자, 여기 있는 5 있죠. 5. i가 무엇보다 작아야 돼요. 5개니까. 5보다 작을 때 i를 증가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i 값을 어디다가 넣어주면 될까요? 배열을 초기화할 때 a의 i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0이 a 0번째에 들어간 거예요. 한 바퀴 삥 돌아서 i는 i+에서 1이 됐겠죠. 그러면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4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꼴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상당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의 크기, 인덱스의 크기 구할 때 이제 다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지만 size of라는 함수가 있다. 기억하세요. 사이즈. 자, 배열에서 배열의 크기를 구하는
size of라는 함수가 있고, 또 길이를 구하는 함수가 length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뒤에 나와요, 한 번 더. 아, 배열이 이런 거야?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정리를 하자면, 배열을 쓴 이유. 자, 배열을 쓴 이유. 자, 이유 생각할게요. 생각해 봅시다. 왜 썼어요, 우리가? 아, 변수가 많으니까. 어떤 변수가 많아요? 동일한 타입의 변수가 많으니까 배열을 만든 거예요. 근데 배열을 초기화하거나 출력할 때 너무 많이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뭘 쓴 거예요? 포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 나오면 반복문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특히 영어로 배열을 뭐라 그러냐면, 배열을 우리는 array라고 합니다. array 기억하세요? array가 배열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배열에 우리가 문자열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 문자형 변수가 소문자예요, 소문자.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 차예요. 문자형 변수 C라고 할게요. 여기에 어떤 글자 하나가 들어가요. 요 글자 하나가 모이면, 글자가 하나하나가 모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문자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자열,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문자열을 했을 때 맨 뒤에는 뭘 붙인다? 역슬러시 0, 즉 널 문자를 붙인다. 왜요? 여기가 문자열의 끝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붙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수형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즉 뭐일 때? 문자일 때는 널 문자를 붙이는 거예요. 자, 문자일 때만 널 문자를 붙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XYZ라는 글자를 놓고 싶어요. 그러면 차형의 배열의 XYZ 널, 그래서 몇 개예요? 4개입니다. 4개. 그러면 SS0, SS1, SS2, SS3, SS0, SS1, SS2, SS3. 그리고 여기 또 싫어. 그러면 이렇게 문자열로 바로 다이렉트로 집어넣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래서 헬로우라는 글자를 놓고 싶어요. 헬로. 차형의 변수 헬로 HELLO.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5개니까 6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기 널 문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출력할 때 프린트 프 쓰는데, 우리는 이제, 시리얼 모니터 프린트 ln 쓸 거예요. 참고만 하시고요. 형식 지정문 입력할 때나 출력할 때나 형식 지정 문자 이제 써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널 문자. 문자열의 끝에는 널 문자가 들어갑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자열 입력할 때 scanf 함수, 문자열 출력할 때는 printf 함수, get, put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시언어에서 상관이 있는데, 우리 수업 문법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고,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은 이제 대괄호가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열. 그러면 요런 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치가 00, 01, 10, 11, 20, 21. 그러면 여기 앞에 요게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요 뒤에가 또 이렇게 0과 1이지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요 대괄호, 요 첫 번째 개가 요거, 두 번째 거가 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대괄호가 2개다. 라고 해서 2차원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원 배열이라고. 자, 2차원 배열,
가로가 두 개 있는 게 2차원 배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 2차원 배열은 다음 차시 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50페이지 있는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